근골 여절이나 차주의 굴신자통은 여기 그림과 같이 모두 추간판 탈출증으로 혹은 그 인근의 연조직의 손상으로 척추 사이사이를 받치고 있던 쇼바로스의 디스크가 빠져나와 스파이널 코드, 즉 척추신경을 압박하여 발생한 요통, 즉 디스크 증세다. 근골요절은 추간판이 흐물흐물해서 탄력을 잃어 빠져나온 것이고, 그래서 대장정격으로 치료하는데 굴신자통은 마치 동결 건조된 것과 같은 디스크 상태로서의 추간판 탈출증이다. 이해하시겠어요? 솜군화를 일으키는 신정격을 적용해야 되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추간판이 있어요. 추간판으로 인한 질환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런데 여기 쇼바에 유압 쇼바가 있고 또 공기압 쇼바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가스 쇼바를 공기압 쇼바라기도 하죠. 어쨌든 여기 윗뼈와 아랫뼈 사이에 추간판이 있어서 이것이 우리 몸의 하중을 견뎌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림파틱 시스템이 정체되니까 여기에 있는 추간판도 젤리 형태의 디스크로 흐물흐물해져. 그래서 삐져나왔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자들이 말할 때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자, 기왕에 지금 삼침으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전 세계 삼침쟁이 여러분 잘 봐주세요. 고객이 하는 말이 통통하고 진짜 우리가 그냥 유아용 버전으로 배울 때는 습열체질이야. 습열체질. 그런데 제 척추 4번, 5번 사이에 추간판이 협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게 돼요? 유아용 버전에서 기름종이에 꼭꼭 싸든 그 버전에서 머물러 있다면, 양명조금은 말리는 기운이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면, 양명조, 수양명조, 대장금경의 양명조, 조경명조, 위초경의 양명조는 말리는 기운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통통하고 말랐건 간에 추간판이 협착이 되어 있대. 그럼 대장정격을 쓰거나 또는 위정격을 쓰면 이 협착이 된 디스크가 더 바삭바삭 말라서 찢어지지 않을까? 그러니 이건 대장정격증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오리에 빠지는 거지. 자기 오리에 빠지는 거야. 초심자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될 말은 그냥 패스하세요. 이거는 오늘은 메디컬 사이언스에 입각한 메디컬 아카데미 수준의 이야기니까 그냥 모르는 건 그냥 패스. 슈마 과정이거든. 그러니까 대장정격은 단순히 말리는 기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엇을 말리냐고. 습을 말린다. 그 습은 뭔데? 수양명조 대장금경의 정격을 놓았을 때 습이 정체된 사람의 습을 말려서 바삭바삭 말려서 뽀송뽀송하게 해준다. 그러면 그 습은 어떤 습인데? 어떤 습인데? 그 유아용 버전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환자의 말을 듣고 환자가 추간판 협착증이래요. 아니 협착이 돼서 쫙 달라붙은 놈을 대장정격을 쓰면 나중에 이게 바삭바삭해가지고 찢어질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 허리 척추견인기라는 게 있잖아요. 척추견인기. 척추로에다가 휘감고 유압식으로다가 버튼을 누르면은 척추를 이렇게 벌린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특히 여기 신정격이나 방광정격을 써야 할 척추 디스크 협착 상태일 때는 이제 트어져. 그야말로 찢어져. 트어진다니까. 어쨌든 대장정격을 써야 할 사람에게 척추 협착증이 있다고 그래. 말리는 기운이니까 나는 자신이 없어. 이거 아닌가 봐. 그게 아니라 습을 적절한 상태로 만들어주면 흐물흐물해진 게 탄력을 잃어서 빠져나온 게 도로 채워진다. 왜 이 생각을 못했냐고. 채워진다니까. 그러니까 대장정격을 썼을 땐 그렇게 돼서 척추 디스크를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신정격은 아드레날 코텍스에서 도신 수질 호르몬이 제대로 만들어내지 않아. 그래서 ATP가 제대로 생산이 되지 않아.
갑상선 호르몬이 제대로 생산되지 않아. 자, 마이토콘드리아에서 ATP를 만든 것은 연료란 말이에요. 그 연료. 그 연료를 얼만큼 태울 것이냐. 즉, 악셀러레이터 페달이 어디예요? 갑상선이에요. 갑상선에서 ATP라는 연료를 태워서 전신의 에너지를 또 만들어내요. 가동을 시켜요. 그런데 족성구나 신수경의 에너지가 약하다는 얘기는 ATP 생산력도 적어졌다. 연력이 없지. 연력이 없다고. 그러니 몸이 냉하지. 그러니까 국소 빈혈 상태에 이르러서 그만 이것이 영양을 득하지 못하니까 점점 탄력을 잃고 납작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납작해진 건 방광정격을 써야 될 정도로 바싹 마른 오징어를 구우면 또르르 말리는 것처럼 그 상태가 아니라 동결 건조되었다. 에너지가 없어서 국소 빈혈 상태다. 냉한 상태다. 따라서 연력을 넣어준다. 족성구나 신수경의 연력이라는 개념에는 ATP 생산력도 포함되어 있는 개념으로 보라 이거예요. ATP 생산력. 그러니까 ATP를 생산해가지고 전신이 액티비티해지니까 여기에 연력이 주어지고 손상된 디스크가 복구가 된다. 그 상태라고. 초심자. 아니, 지금 고급 과정이라서 그냥 보기만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어렵다. 아니에요. 이거 아주 쉬워요. 뭐냐면, 배싹 마른 사람이 척추 디스크래. 디스크가 삐져나왔대. 신경 건드려서 아프대.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 가지 중에 하나 쓰시면 돼.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즉, 여기 말하는 신정격을 써야 할 증이 있고, 그리고 방광정격을 써야 할 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반대야. 방광정격을 써야 될 사람은 열이 너무 바싹바싹 여기에 디스크에 작용이 돼서 디스크가 구운 오징어 상태가 된 게 방광정격증이고, 신정격증은 여기에 국소빈혈, 에너지 부족으로 영양을 득하지 못하니까 추간판이 탄력을 잃고 점점 납작해지는데 동결 건조된 거예요. 그런데 간단하다니까 초심자 여러분, 삼진 배우기 이렇게 쉬운 거예요. 뭐냐면 배싹 마른 사람이 척추 디스크 환자야. 그럴 때 일단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써보는 거야. 나는 이 사람이 열 에너지가 부족한지 열 에너지가 과잉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 아직 고박요약도 안 봤으니까. 그건 모르지. 그냥 방광정격을 와보세요. 방광정격. 위중과 족삼리에는 S극 붙이고요. 그리고 상량과 지음혈에는 N극면 붙이는 거예요. 만약에 신정격을 써야 될 증이면 10분도 안 돼서 10개라고 가정한 통증이 20개로 증폭이 돼요. 20개로. 얼른 떼내면 돼. 떼내고 한 10분 쉬었다가 신정격을 놔. 만약에 신정격증이면 그러면 10분도 안 돼서 10개 중에 최소한 3개 내지 4개가 없어져요. 통증이 그렇게 감소돼. 바로 10분 내로. 얼마나 쉬워. 쉽다니까. 자, 근골요절이나 차주의 굴신자통은 그림과 같이 모두 추간판 탈출증으로 척추 사이사이를 받치고 있던 쇼갑쇼바가 디스크가 빠져나와서 스파이널 코드, 즉 척수신경, 정확히 말하면 척수신경 옆에 지느러미 신경절이에요. 척수신경 옆에 지느러미 신경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발생한 요통, 즉 척추 디스크 증세인데, 근골요절, 대장정격을 써야 될 증은 탄력을 잃어서 습으로 인해 흐물흐물해진 거, 그거를 대장정격을 쓰면 탄력을 회복하면서 삐져나온 게 들어간다. 그리고 굴신자통은 동결 건조가 되었다. 에너지가 부족하다. ATP 생산력도 적어서 그야말로 이 상태가 지속되면은 만수무강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상태로 발전할 수가 있거든. 신정격을 쓰면 동결 건조된 디스크가 왕성한 생명력으로서의 에너지, 아니 무엇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연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선풍기를 가동시키려면 전기 코드를 콘센트에 끼워야 되잖아. 빠졌다니까. 빠졌다고. 끼워.
그러면 동결 건조된 게 따뜻해지면서 이제 복구 작업이, 디스크 손상 복구 작업이 왕성해진다. 고로 탄력을 회복한다. 이게 쿨신제품.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족성부나 신수경은 오행상 수이며 육기적 기운은 생명력의 에너지인 소음군화이다. 이를 주간판에 대입시켜보면 진액이 충만하고 생명력으로서의 소음군화가 충만한 주간판은 생기와 탄력이 매우 충실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진액, 즉 부신 및 내분비 호르몬이 부족하면 주간판은 협착이 되어서 탄력을 잃게 되고 소음군화로서의 생기, 즉 열 에너지마저 부족해지면 마치 동결 건조된 것과 같이 경직된 추간판 상태가 되므로 여기서부터 잘 들어주세요. 3, 4번님이 구부렸다 펴면 아프다고 신전격증이야. 그 말이 여기서 설명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면 구부렸다 펴면 찌를 듯한 또는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삼침법을 이해하는데 시간을 들여야 된다니까. 시간을 들여야 돼. 공부해야 돼. 필요하다면 서예학 공부도 하고. 근데 여기서 잠깐만. 아니, 삼침 공부하는데 서예학도 공부해야 돼?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 한의과 대학에 들어가면 예과 2년 빼고 본과 4년만 놓고 봅시다. 본과 4년 중에요. 2년은 서의학 배우고 2년은 동의학 배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허준이 나오는 드라마 보시고, 즉 전광열이가 나오는 드라마에 보면은 전광열이 허준이 이제 팔목이 잘릴 입장에 손목을 작두로 막 내려치려고 하는데 멈추시오 그러잖아. 네? 양예수가 어리석은 놈, 네가 만약 사람의 모습을 보았다면 모르되 감히 반의를 고치려 드느냐. 그러니까 허준이 저는 보았습니다. 스승님의 반의를 보았습니다 하면서 목구멍에서 여기 분문까지의 식도의 길이는 몇 자 몇이요, 위 밥통은 몇 리터의 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소장은 몇 자 몇이고 대장은 몇 자 몇이고 브라브라 말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감동했잖아. 여러분들 보시면서 아니, 동의학에도 해부생리학을 말하네? 그러시지 않았잖아. 해부생리학은요, 동의학도들, 삼침학도들 필수적으로 배워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언제 그걸 일일이 배우냐고. 우리 방송 보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3, 4번님은 이미 보셨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주간판 협착증으로서의 요통이, 즉 족태양한수 방광수경의 오행상 수와 육기적 기운으로서의 태양한수가 부족한 상태의 주간판 협착증은, 그것은 주간판이 마치 구운 오징어와 같은 상태로서의 척추 디스크가 되는데, 이때도 허리를 굽혔다 펴면 주간판이 찢어지는 듯한 굴신자통의 통증이 나타나게 된다. 족태양한수 방광수경의 태양한수는 오행상 수요, 만들어내는 에너지도 수니까 먹는 물과 같은 실제 그러한 음으로서의 물로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 족태양한수 방광수경은 누구와 기량관계를 갖고 있냐면 수소문구나 심화경과 기량작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기량작용. 그러니까 수소문구나 심화경에서 열이 너무 증폭이 돼서 제어가 안 돼. 그러면 그때 족태양한수 방광수경이 개입하라 이 얘기거든. 그런데 고인들은, 그리고 근대의 석학들은, 심지어 금호선생 같은 훌륭한 석학은 우리에게 어떻게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불이 났을 때 불을 어떻게 끕니까? 무엇으로 끕니까? 네, 물로 끄지요. 수소문구나 심화경에 과잉
상태, 즉 불이 났을 때 족태양한수 방광수경의 태양한수를 꺼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를 하셨으면 그러면 이제 그분께 받은 탤런트를 가지고 이문을 남겨야지. 우리 몸에서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 그 이문을 남겨야지. 그렇잖아요. 내 능력은 2억 원밖에. 그러면 그래도 4억 원을 이문을 남길 수 있잖아. 4억 원을 만들 수 있잖아. 어떤 분들은 능력이 출중해서 10억 원을 만들 수 있고. 언제까지 기름종이 꼭꼭 싸맸다가 1억 원 도로 드릴래? 답답해서. 우리나라 한의학계가 이래서 발전이 없는 거예요. 삼체미란 위대한 유산을 갖고 있는데 그걸 발전시키지 못하네. 이문을 못 남기네. 뭐냐면 우리 몸의 열 조절 시스템은 어디서 하는 거냐면 여기 뇌에서 하는 거예요. 뇌. 그런데 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경맥으로 표현하면 독맥이에요. 독맥. 그런데 동맥 양옆에 족태양한수 방광수경은 오장육부를 오고나이즈 하는 배수혈처들이 있어요. 배수혈처들은 교감, 부교감 신경이 각 오장육부, 육장육부를 오고나이즈 하는 신경절이 있어서 그 신경절은 족태양한수 방광수경의 배수혈처와 정확하게 일치하거든. 그러니까 그 신경절을 통해서 폐, 심장, 위, 간, 비장, 췌장, 소장, 대장을 다 관리하는 거거든. 그 정보를 족태양한수 방광수경의 배수혈처로 주어. 그러면 족태양한수 방광수경의 그 배수혈처에서, 즉 신경절에서 독맥, 즉 스파이널 코드를 통해서 뇌에 전달해. 근데 지금 위가 열이 많네, 열. 그리고 대장에 열이 많아. 그러니까 변을 딱딱하게 굳히겠지. 변비가 생길 그런 상황이 조성되잖아. 그걸 누가 감지한 거예요? 제일 먼저 누가 감지했냐면 족태양한수 방광수경이 감지한 거예요. 족태양한수 방광수경의 배수혈이 왜 배치되어 있었겠어? 왜 조물주가 그렇게 설계를 했겠어? 그러니까 대장수를 통해서 뇌로 전달된다고. 아, 대장에 열이 많네. 그러면 피드백, 대장의 열을 꺼주는 그 피드백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뇌에서 배수혈처, 즉 부교감, 교감신경의 신경절에 대장수라는 그 신경절을 통해서 피드백이 주어지는데 어떻게 주어져요? 대장의 점액 분비를 증폭시킨다고. 점액을 증폭시키니까 딱딱하게 굳은 변이 습으로 인해 좀 약간 물렁물렁해지겠지. 그리고 대장 그 점막의 점액은 윤활작용이 있는데 그래서 밀어주는 거예요. 이걸 조건 반사적으로 방광경이 배수혈로 오고나이즈 하는 거라니까. 그런데 그걸 못해. 그래서 병변이 생겼어. 그럴 때 우리가 바늘로 또는 자석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지. 보세요. 뇌에서 우리 몸에 고열로 인한 병변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 열을 내리려 합니까? 그렇죠? 땀을 나게 하지요. 땀이 나게 한다고요. 땀이 나야 열이 식어요. 독맥과 족태양한수 방광수경이 코아포레이션 하면서 우리 몸의 열력을 조절하거든. 그래서 수야. 땀을 나게 한다 해서 수. 그리고 척수신경은, 스파이널 코드는 척수에 전기가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습기가 있어요. 뇌도 그렇고 스파이널 코드에도 그렇고 약간의 습기가 있다고. 스파이널 코드 플루이드가 있다니까. 그리고 그것조차도 림파틱 시스템이 또 오거나이즈 해. 이렇게 우리 몸이 오묘하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내부 생리학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사암침을 제대로 구사할 수가 없어요. 왜? 사암사부님은 그것을 보시고 확증한 침법이거든. 요법 정리. 그러므로 증과 체질을 그 환자의 지금 현재의 체질이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영영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증과 체질을 잘 살펴 냉기가 승한 체질의 굴신자똥은 신정격을, 열기가 승한 체질의 굴신자똥은 방광정격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삼도인 침구요결 요통문의 마지막 편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